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오늘은요 좀 긴급하게 한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왜 방송을 준비하게 됐냐면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 2024년 국토부 철도 관련된 예산 설명 자료가 이제 국회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이걸 철도 사업만 구분해서 이렇게 초안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몇몇 분이 개인적으로 요 노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냐라는 좀 톡을 주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설명 한번 해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함께해서 보시고,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을 길게 갖고 갈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노선 중에서 좀 궁금한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요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사업 신분당선 광교 오매실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합니다. 뭐 강릉 제진 철도 사업 궁금합니다. 충북선 궁금합니다.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신 걸 보고 댓글의 반응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가 노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노선들에 있어서 제가 바로바로 즉문즉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그럴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제가 가급적 바로바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긴급하게 좀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따로 이렇게 노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그리고 제가 드는 이런 경험적인 판단만 짤막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60개 정도 사업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미 지금 지난 사업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요. 좀 유의미한 사업은 한 40개, 50개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민자 사업들은 좀 여기에 또 빠져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씩.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 목적 도시철도 대구입니다. 1, 2, 3호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 지역균형발전 도모. 제가 지금 이 예산 파일은요 제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에 대한 연장이 있고요. 그다음 사업 기간인데 이거는 사업 기간이 중간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당초 목표에 28년에 운행을 한다는 게 당초 계획. 그런데 28년이 됐는데 이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집니다. 늘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차적으로 뭐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비용만 집행을 하고, 만약에 사업 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8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안 되겠죠. 28년에 개통은 어렵다고 보여져요. 약간 정도 더 걸릴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소관부처는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 6,710억 이 총사업비예요. 그리고 국고 지원율 60%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업을 여러분들이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크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의 법이 중간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현재 상황에서 일반철도 사업으로 구분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사업명인데요, 일반철도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국고지원율 100%, 광역철도다 그러면 국고지원율 70%, 예전 건 75%, 그 다음에 도시철도다 그러면 60%, 서울 구간은 40%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증감 내역, 증감 사유, 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맞죠? 인건비 늘어나고 재료비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감안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들은 이거는 지금 초안입니다. 아까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내년에 예산이 12월 정도에 쪽지가 막 들어가면서 이 예산안은 변경이 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철도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구분되는지를 제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안이 얼마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1,380억입니다. 1,380억을 다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중에서 60%를 국고가 지원한다. 나머지 4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또는 다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찌됐건 60%라는 걸 참고하시고, 올해 필요한 예산은 1,380억이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5,318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4년 그게 국고돈인지 지자체 돈이든지 간에 이 예산 1,380억이 된다라는 건 엑스코선 올해 공사하려고 한다.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의지는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저 엑스코선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노선을 제가 좀 보면서 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밑에 녹산에서 뭐 이렇게 하단에서 쭉 더 가면은 하단 녹산에서 쭉 더 가면 나중에 가덕까지 연결되겠죠. 이 노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역할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노선을 보고 하는 게 아니어서 혹시라도 좀 설명하는데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보고, 미리 보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라이브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큰 결에서,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네, 도시철도, 국고지원율 60%, 총사업비가 1조 1264억, 그 중에 올해 예산되는 게 129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약간 좀 설계 정도, 실시 설계 정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문견, 김천, 철도입니다. 예, 국고지원율 100%다. 그럼 일반 철도겠죠? 일반 철도 70km 정도 되는 문경, 상주, 김천, 중부 내륙 철도겠죠? KTX 이음, 그러니까 부발에서, 충주까지 연결되고, 그게 문경까지 가는 거예요. 문경까지 연결되면 그 이후에 김천까지 가는 게 중부 내륙철도. 여기 김천에서 이제 거제까지 가면 남부 내륙철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032년이 목표다. 그러니까 이 연도 여러분들 좀 감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일반 철도다. 국가철도 사업이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억이 예상됐다. 그럼 10억 정도의 느낌은 뭐예요? 10억 정도면 이제 기본 계획 정도의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 이게 빨라야 32년이에요. 이거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32년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좀 넉넉히 봐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색 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 고속철도는 이거는 예산 분배가 좀 다릅니다. 한 5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철도 국가철도 사업,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예산이 분배가 되고, 또 다른 좀 비용이 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조 4,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2032년 수색에서 광명으로 들어가는 철도 전용선 건설이다. 지금은 기존선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 서울 구간에서 열차 속도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광명 이후에 노선이 있고요. 또 천안에서 오송까지 가는 선은 복복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도 앞에 광명까지도 거의 이제 복선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여기도 전용선을 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 답답하다. 노선을 좀 보면서 설명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냥 일단 갑시다. 올해 예산은 50억. 50억은 뭐다? 기본 계획 정도의 수준이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2032년이다.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건 여러분들이 수색광명이라는 사업이 2032년까지. 지금은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상당히 좀 걸리는 사업이구나. 이게 뭐다? 가장 빠른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이거는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비용은 상당합니다. 장항선 대하에서 새만금 항까지 가는 주목적은 물류입니다. 그 중에 여객이 따라가는 거죠. 인입철도다, 이렇게 신항 인입철도다, 이러면 저는 물류 쪽에 좀 더 비중이 강하다, 좀 밑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새만금 분위기 안 좋죠. 예산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신설선은 현재 경전철 운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이역에서 중간에 그 북한산, 우이동에 있는 북한산에서 빠져서 방학역까지 연결되는 선입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선을 연장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북한산으로 들어가는데, 우이동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1호선 도봉역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역까지, 방학역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이 빵원이네요. 빵원이. 아쉽습니다. GTX 비노선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한 20km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방송에 비노선 중에 가운데 구간은 재정 사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재정 사업 구간만 이 사업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 설명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0km 정도 된다.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1212억 이건 설계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비를 얼마큼 보시냐면 설계비가 총 대가의 한 2%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2조잖아요. 2조 5,580억이잖아요. 이 중에 설계비가 2조 5,580억이니까 설계비가 한 500억? 네, 500억 정도를 설계비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연부까지 가는 겁니다.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뭐 공사한다, 착공한다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왜냐하면 스토리상 그래요. 하지만 예산은 최소한 용지 보상의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분해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설계비는요. 전체 사업비의 한 2% 정도 수준에서 봐주시면 돼요. 그럼 2조 5천억이다. 요 구간만 2조 5천억이다 라고 봐주시면 설계비는 한 500억, 600억 정도가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예산이 더 많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내년에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미리 땡겨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212억 일단 내년에 예산안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고지원율 70%. 이거는 광역철도잖아요. 다시요. 국가철도다 100%, 광역철도다 70%. 그럼 30%는 누가 돼요? 서울시 구간이죠. 서울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광역철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닌 거죠. 서울시도 30%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구간 빼고 민자사업은 공사비의 50%를 국가가 보조를 해줍니다. 맞죠? 공사비의 50%를 국가가 보조한다. 우리가 돈을 따질 때는 크게 세 가지다. 사업비,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게 공사비, 이거보다 작은 게 도급비입니다. 도급비, 공사비, 사업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 전체입니다. 그 중에 광역이기 때문에 70%를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 구간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1212억을 반영했다. 신분당선 광교오매실입니다. 총 사업비 1조 910 맞죠? 916억. 그래서 2028년 광교오매실 2018년 빠르면 28년도 개통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현실은 한 1년 정도는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예산이 빨리빨리 투입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28년에 개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1년과 2년 정도의 딜레이는 예산을 보면 약간의 추정은 가능하다. 581억이다 그러면 뭐죠? 설계, 실시 설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옥정, 폰천, 광역철도 사업 70%, 광역이 70%. 그럼 지자체가 걸려있다. 서울과 의정부가 걸려있다. 서울 의정부와 양주가 걸려있다. 그러면 노선의 길이 또는 정거장에 따른 공사비를 누가? 지자체가 부담한다.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가 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사항은 지자체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맞죠?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거장에 여기 섰습니다. 출입구 섰어요. 그런데 백화점하고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연결 통로 비용 누가 된다? 백화점이. 주상복합하고 연결한다. 돈을 누가 된다? 주상복합.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옥정 포천입니다. 옥정 포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1조 한 5천억 정도. 그 중에 올해가 308억. 그러니까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29년이면 이거 지금 반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옥정 포천 여러분들이 이거 타시려면 이거는 옥정 포천이군요. 옥정 포천. 저는 지금 저기 의정부 옥정이 아니고요. 양주가 아니고 옥정 포천. 이거는 지금 옥정에서 옥정 중앙역 그리고 포천으로 이어 들어가는 제가 지난 방송에 한번 했죠. 셔틀과 아니면 여기 옥정 중앙역까지는 7호선 연장 7호선 연장에서 셔틀 이거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업입니다. 옥정 포천 사업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중에 308억이다 라고 하면 뭐죠?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인데 308억이다. 얼마? 느낌이 따져볼까요? 맞죠? 기본 설계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 기본 설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설계비가 2%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2, 3% 정도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00억이다 그러면은 1조 5천억이다 그러면 500억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실시 설계 비용이 400억, 500억. 그럼 이게 실시 설계, 기본 및 실시 설계 비용일 수도 있다. 이 308억이 탔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이 사업이 그냥 묻히는 사업은 아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데 문제는 2025년 예산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태우는데 2025년 사업에 돈이 안 탈거나 적게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액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쉽진 않겠죠. 저는 항상 그 염두를 합니다. 어떤 데 돈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업에 돈이 잘 안 된다, 이런 거. 제가 이 방송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전체 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광주, 송정, 순천, 맞죠? 전라선이죠. 전라선. 예,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내려가는 경전선까지 연결되는 전라선 일반철도 사업이고요. 381억, 총사업비는 2조 1366억.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철, 비전철을 전철화한다. 예, 전기로 안 갔는데 디젤이 갔는데 이걸 전기화 하겠다. 그다음에 복선화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강릉제진, 국도상으로 보면 7번 국도고요. 그 다음에 강릉제지는 동해선, 그다음에 동해 남부선, 동해 북부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해 북부선 쪽에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북한과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남북철도와 유라시아를 염두에 둔, 아무래도 좀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받았던 사업인데, 다행히도 올해 2,464억 상당한 돈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7,545억. 27년 개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건 같은데, 현실적으로 27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예산을 좀 분배하다 보면 이게 좀 느낌이 옵니다. 현재는 아니고 아마 이 정도면 공사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예산을 탄 거도 있고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 이제는 설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라는 거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2조 7천억을 돈을 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액처럼 끊어가는 겁니다. 해마다 나눠서 배분을 미리미리 해놓기도 해요. 그래서 강릉제진 사업은 보면 좋겠죠. 어떤 걸 보면 좋죠? 아무래도 토지, 지역에선 토지, 제진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땅 사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택 5송 2복선화, 평택 5송 2복선화. 우리가 5성에서 평택 5성, 중간에 평택역, 그 다음에 천안 아산역, 그 다음에 5성까지 이어지는 구간인데, 여기가 Y자에서 지제역 다음에 병합이 돼요. 경합. 여기서 KTX 오고 여기 SRT 오는데, 이 노선을 더 열차를 증가하고 싶어도 증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천발 KTX, 인천발 KTX, 수원발 KTX 처음에 초기 운행 많을까요? 만약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게 다 되지 않는 이상은 많은 열차 운행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7년이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414억. 이것도 상당히 급한 사업입니다. 왜? KTX랑 SRT가 열차를 늘리고 싶어도, 제가 SRT 타고 지역을 내려가려고 해도 가면 평일날 다 만석이에요. 주말도 만석이에요. 예, 부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만석이 엄청 많습니다. 수서에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차가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노선이 꽉꽉 차서 못 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천안 아산역 이런 데가 조금 더 혜택을 받겠죠. 오송역도 혜택을 받고요. 열차가 한 대라도 더 쓰면 역의 기능, 역세권의 기능은 강화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성문 산단 임철도 산단이죠. 아무래도 물류 중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 80억, 올해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청주공항 제천까지, 이렇게 약간 U자 형태입니다. 청주공항 위쪽이군요. 청주공항 제천이니까 위쪽. 여기서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청주공항에서 제천으로 가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397억, 사업비는 1조 2,800억. 예, 이것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의 비중이 너무 적죠. 예, 이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선로가 상당히 열악해요. 뭐 등급 따지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는데,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돼서 열차를 태워도 속도를 낼 수 없는 선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속화한다. 그리고 여기에 KTX 이름을 태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 이거는 대구 도심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엑스코선과 더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거의 뭐 GTX급 열차가 운행될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대구와 관련돼서 한번 철도 얘기를 좀 쫙 할게요. 올해 2,419억,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됐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게 보고 있어요. 대구 산업선. 대구 힘내야 됩니다. 예, 대구에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예, 좋은 날 오겠죠, 곧.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40억, 좀 실망스럽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1조 1100억인데 40억이 뭡니까?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상당히 요거 보고 상당히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30년인데 뭐 이러대로 되면 30년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서역에 대한 뭐 복합적인 부분들, 그 유해적인 부분들, 그래서 약간의 수서 광주는 시간을 가지고, 급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서 광주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게 언제 정도 될 건지에 대한 감을 잡고 계셔라. 2030년이다. 올해 40억밖에 없다. 이제 실망스럽다. 옛날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 내년에 40억밖에 안 잡았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남부 내륙철도, 이거는 약간 국토부의 의지가 강했고요. 원장관이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경상도 그쪽에 있는 연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고 많이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턴키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기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2,357억, 100%, 총 사업비가 5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올해 2,357억, 상당하죠. 27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57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돈이 남부 내륙철도에 가 있다. 어디 봐야 된다? 새로 생기는 신설역 봐야 된다. 뭘 봐라? 땅을 봐라. 맞죠? 일단 그게 답입니다. 일반 철도는 땅을 보시는 게 좋아요. 땅이 팔리든 안 팔리든 역 주변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선 전철화, 아까 동해선, 동해북부선, 동해남부선 같이 마찬가지 사업이고요. 4,330억. 여기는 좀 전철화 사업입니다. 전철화, 비전철을 전철화하겠다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 빵빵, 아쉽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빵빵인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구로 차량기지 이슈로 보시는 분들 이 예산들 없다, 아쉽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대전도철도 2호선 건설 230억.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이거 아니어도 대전시가 부담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미리 땡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기준과 판단을 고민할 때는 그래도 나와 있는 액면을 그냥 두서없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제 방송의 장점이 뭐냐면 그래도 남들이 안 하는 거 합니다. 그리고 가장 솔직한 방송이에요. 저처럼 뭐 깔 거 까고 좋은 거 좋다고, 그리고 될 것과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예전에 부동산이 핫할 때, 물론 그때는 유튜브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외부에 있는 그 뭐 신문 방송에서도 상당히 솔직히 얘기했고 이슈들 미리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 좋아요 하시면 라이브 방송 하겠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근미래 또는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해드리겠다. 인사이트를 해드리겠다. 최소한 아마 철도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 교통을 얘기하시는 분 중에 저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철도 계획을 12년을 했어요. 엔지니어 회사에서 철도 계획과 설계, 턴키 사업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도 해봤어요.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느낌이 있으신가요? 노선을 전체를 보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부동산과 접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방송을 봐야 되는지, 예, 그리고 보면 좋은지를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예, 구독, 좋아요 예,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예, 구독, 좋아요. 예, 이 방송 보시고 제가 지금 이 구간 보시는 분들 지금 보는 순간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철도 2호선 230억 트램입니다. 아까 제가 다음 주에 있을 방송에서 나오는데요. 2호선에 대해서 예, 트램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다. 얼마부터 시작했나요? 근데 아직도 얼마나 걸리나요? 그럼 28년에 다닐 수 있을까요? 예, 고민과 고민의 고민이고 이거 가지고 될까요? 또 고민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대전도시철도의 2호선 트램이 앞으로의 트램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은 철도의 고향입니다. 예, 대전 맞죠? 철도 공사 본사, 그다음에 철도 공단 본사 다 대전에 있고요. 저도 엔지니어 설계할 때 예, 대전에 엄청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다. 9호선 4단계 건설 27년 요거보다는 한 템포 1년 2년 더 걸릴 것 같고요. 256억 잡혀 있다. 예, 앞으로 필요한 돈은 6,400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울이죠. 아까 제가 도시철도 처음에 뭐라 했죠? 서울 구간은 돈이 많잖아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철도 사업은 40%만 국고지원을 해준다. 여기서 40%만 국가가 해주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보실 때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업에 대한 40개 50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돈에 관련된 부분, 사업 기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노선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예, 7호선 청라 국제도시 연장사업 10km 복선 27년 그래도 빨리빨리 되고 있는 거죠. 1145억, 앞으로 1조 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한 1년 2년, 제가 막연하게 1년 2년은 아니고요. 여기 돈이 팍팍 투입되면 27년까지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팍팍 투입이 안 되면 1년 2년은 자연스럽게 늘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1호선 송도 연장 없습니다. 없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을 비우시라는 얘기입니다. 호남고철 건설 맞죠? 고속철도는 50%만 보시면 된다. 밑에 가시는 거죠. 부안공항에서 이렇게 목포 임성리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경부선은 다 했는데 호남선은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호남고속철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2,420억 예산 연부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고속철도 2단계 184억, 중간중간에 빠진 구간들 또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총사업비는 이만하다. 아직도 중간중간에 좀 빠지는 구간들이 있다. 그냥 그거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주겠다. 이런 정도에 봐주시면 되고요. 부산, 울산, 복선전철 맞죠? 22년이고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일단은 좀 시간을 일단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부산 울산이군요. 이거는 이미 다 배정이 된 거고, 그죠? 예전 거예요. 예전 거. 부산 울산. 예전 거. 예전 거.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동해선을 표현한 것 같은데, 동해선 같습니다. 동해선 좀 확인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간 걸 보고 다 된 걸 보면 동해선에서 울산에서 넘어가는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 이어지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사업이다, 그 사업이었던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수원 인천, 수원 인천 수인선이죠. 수인선 이미 다 끝났고요. 이거는 나머지 구간 뭐 좀 돈 안 들어간 것들 나온다. 별 의미는 없고요. 원주제철 중앙선이죠. 중앙선 이것도 다 배정이 됐고요. 운행을 하고 있죠. 실제 원주까지 KTX 이음이 다니고 있고요. 제천까지도 KTX 이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울산 포항 맞죠? 울산 포항 요거는 요것도 연결해 가는 사업이죠. 연결해 가는 사업.
연결해가는 사업. 그러니까 울산에서 포항까지 위로 올라가는 동해 남부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미 예산은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아까 동해 남부선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해선 전철하고 있다. 동해 북부선 새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포항 삼척 그 중간이죠. 포항에서 삼척 동해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여기서 동해 남부선, 그다음에 포항에서 이어지는 삼척에서 이어지는 동해, 그다음 동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해 북부선 하나, 둘, 셋, 네 개겠냐? 그 중에 포항 삼척 구간. 이고요. 이미 다 이제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큰 동해안 벨트가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아까 동해 북부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노선에 대한 큰 축의 연결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보성 임성리, 제가요 설계할 때 입사하고 사원 때 했던 게 보성 임성리 사업입니다. 03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가서 실시 설계를 했던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일단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경전선이 크게 완성이 됐고, 이제는 임성리가 이쪽 끝이잖아요. 목포 바로 이거 임성리고, 보성까지 이어지고 쭉 이어지면 여기서 아까 전라선 빠지고, 맞죠? 호남선 빠지고 전라선 빠지고, 이게 또 전철화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 경전선 쭉쭉 연결되면 부산까지, 부전역까지 연결되는 큰 하나의 경전 사업이 연결된다. 정말 오랫동안 24년, 끔찍합니다. 24년. 제가 03년에 설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2003년에. 그리고 2014년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12년 정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개통을 한다 하니까, 개통하면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시설계를 1년 동안 보성 임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착되어 있고, 보성에서 녹차밭, 맞죠? 녹돈, 돼지, 녹차를 먹인 돼지, 이런 것도 많이 먹으러 갔고요. 그래서, 참 오래 걸린다, 이 사업들. 왜? 아무래도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포나 이런 데에서 밑으로 가시는 임성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고, 근데 국가의 기간철도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포승평택, 이거는 약간의 좀 물류적인 중심. 그 다음에 포승에서 평택, 그 다음 평택에서 부발까지 이어지는 4차 국가 철도망에 대한 얘기. 요 사업들이고요. 360억. 그래서 약간 물류 중심입니다. 이거는 수요보다는 물류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포승에서 평택에서 이제 부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게 여객 수요보다는 지금 물류에 대한 수요적인 것들을 대처하기 위한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선도,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4차 국가 철도망 노선도 약간 여객은 아니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좋은 노선은 아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서해선, 제가 2009년 10년 때 11년 했던 게 서해선도 한 1년 넘게 제가 현업에서 종사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이것도 정말 오래 걸렸던 사업이에요. 원래 벌써 했어야 되는데 2022년 벌써 개통했어야 돼요. 이건 개통을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진짜 지겹습니다. 27년까지. 근데 물론 개통은요, 지금 요거를 예산으로 다 따라서 떨어질 건 아니고요. 일부는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산이고, 제가 보기에 내년 정도 24년에 정도면 요거는 개통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사전에 개통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원래는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이었어요. 서울로 들어간 노선인데 갑자기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갑자기 이거를 대구, 그 다음에 북한과의 연결, 그 다음에 물류,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동차 서해선, 그 다음에 이건 KTX 이음이 가는 서해선 으로 빠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지역에 대한 반감이 생겼기 때문에 KTX 이음을 나중에 홍성역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민심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개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90 몇 프로 이상 됐어요. 그다음에 9호선 2단계 2-2단계 사업. 이거는 여러 가지 관련된 비용이고 아마 정산 과정에서 남은 예산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장하선 2단계 사업. 그러니까 아까 서해선과 이어지는 게 장하선 사업이에요. 서해선, 홍성까지 가는 게 서해선.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는 게 장항선입니다. 천안, 아산역
쪽에서 이어진 게 장항선이고, 글로 되는 것들을 다 이제 계량화시키고 전철화, 복선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장항선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 1,01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천 신경주, 이건 중앙선 사업이죠. 중앙선 사업 사업이고, 전체 현재는 안동까지만 아마 운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영천까지 또는 경주까지 KTX EM 어디서 청량에서 출발하는 중앙선이 간다.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 부산 부전역까지 간다. 이미 예산은 다 반영됐고 사업만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개통을 할 겁니다. 개통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담 영천 요 구간이 지금은 덜 된 거죠. 여기보다 여기가 먼저니까요. 영천 영주까지는 운행을 하고 안동까지도 운행하는데 그 이후에 영천까지 가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통이 되면 따라 개통이 되겠죠. 같은 선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4조 3천억. 제가 마지막 2012년, 13년 마지막에 했던 게 중앙선 109 실시 설계, 영주역을 제가 2년 정도 하다가 직장을 이제 엔지니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착이 많은 그런 사업들이고요. 실제로 일부러라도 자가용 안 가지고 가고 철도로 가려고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씁니다. 아무래도 철도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올해 2,124억 수도권 고철 수서 평택 구간 건설 사업,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들, 뭐 차량 구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 정산이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천 충주 문경 중부 내륙선이죠. 단선입니다. 아쉽지만 다 예산이 반영됐고 나머지 일부 부분 봐주시면 되고, 동두천 연천 올해 12월에 개통될 가능성이 있죠. 12월 내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 올 12월에 개통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복선 전제 단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하루에 열차는 44대 정도, 왕복 88대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나 싶고요. 전철이고요. 그다음에 직결로 가는 걸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셔틀로 간다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동두천 연천 개통한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뒤어 제일 말이 많던 인도건 수원, 이게 26년 말도 안 되죠. 공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예산은 근데 연부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집어넣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총사업비 2조 8천억 갖고 이걸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인 거죠. 다른 사업과 별개로 인도건 수원은 일반 철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꼬라지상으로는 이거 2030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3년이죠. 제대로 사업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4년, 그러면 2030년까지 봐야 돼요. 사업기간 2030년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부, 예산은 자꾸 태워넣는데, 이거는, 국토부나 아니면 철도공단에서 이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할 때, 요거와 별거, 그 돈을, 예산을 순차적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고, 이거를 집행할 때는 또 각각의 사업 연도 목표마다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예산을 조금씩 계속 늘리고 있어요. 물가 변동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많은 돈, 그러니까 2조 3,230억이 있어야 되는데, 2조 3,2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에 대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GTX 돈 들어가고 다른 거 돈 들어가면, 지금 전체적인 24년도 철도 국토부 예산만 넣으면, 물론 다른 것도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계략적으로 보면 4조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올 한 해 예산이 배정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합치니까 4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좀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비하면. 철도 관련돼서는. 그나마 좀 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GTX 뭐 이제 C노선, B노선, D노선 다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자꾸 늘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국가가 하는 사업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민자 사업은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계약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사업 기간을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일단은 과업 기간은 비교적 그래도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 사업들은 그러니까 이거에 치이고 저거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정말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5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안 된다니까. 30년 봐야 돼. 2030년. 그럼 20년 사업이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죠. 맞죠? 검토를 08년, 07년부터 검토했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사업 기간이. 예타, 재예타에 또 재예타. 이게 뭐 말이 돼요? 이게 참 너무 이제 안타깝고, 이렇게라도 되면 좋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30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불편하고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좋게 본 노선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7호선 성남 연장선 이거는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사업 같은데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남 연장선. 일단은 공공 없으면 일단 빼세요. 빼시고 일단 사상 하단 녹산, 사상 하단 맞죠? 그다음에 하단 녹산. 아 맞죠? 사상 하단이고 하단 녹산이죠. 그게 가덕도 가는 상황인 거고 그 노선에 대한 얘기인 거죠. 맞죠? 아무래도 좀 여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가덕도 고민해서 그런 사단 하단 아까 하단 녹산 제가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앞에서 그냥 같이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이해를 봐주시면 되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6,861억 하고 있고 현재 188억이 올해 예산 잡혔다. 그다음에 광주 2호선 올해 1,300억 앞으로 들어갈 게 2조 1,100억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지금 30년 이것도 상당히 좀 널널하게 좀 멀리 좀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양산 도시철도 380억 이것도 양산 도시철도 저기군요. 저기 노포인가요? 노포역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 그 노선이 같습니다. 맞죠? 제가 현장에서, 우리 그 제가 현장에서 역세권 탐사대 그 파일을 보시면 아마 이쪽에 대한 게 있어요. 노포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사진들, 그 블로그에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정말 많네요. 하남선 개통 다 됐고요. 예산 없고요. 단접 이것도 다 됐고요. 요 사업들은 아마 이렇게 좀 처리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차량기지 사업일 수도 있고요. 차량기지 비용일 수도 있고, 맞죠? 차량기지 비용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75%까지 해줬어요. 광역들을.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기지가 포함된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운행은 하고 있죠. 진적까지 운행은 하고 있고, 아마 차량기지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내서 이제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이제 거의 다 들어갔고, 올해 4조, 4억이죠? 4억? 그러니까 올해 뭐 다, 예산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는, 좀 남은 예산인 거고, 올해에서 내년에 개통할 것 같아요. 23년 아니고 내년에 개통. 삼성동탄, 이것도 이제 재정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광역이기 때문에 75%, 예전에 했던 사업은 75%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에 하반기에는 개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서에서 동탄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제 많이 기다렸죠. 이제 개통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게 앞으로 GTX에 대한 모든 밑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요금부터 환승 체계, 그다음에 뭐 어떤 어르신 분들 어떻게 해줄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무료로 해줄 건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 동탄, 저도 이제 상당히 오래 찍으니까 힘드네요. 봅시다. 대구 1호선 하양 연장. 저희 하양역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요. 좀 여기 대구선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고요. 157억 하양까지 연결된다. 하양까지 연결된다. 그다음에 천안 청주공항. 아까 청주공항에서 하려고 하는 게 고속화 사업. 이렇게 연결되는 게 시설 개량 사업. 5,100억. 그래서 올해 467억. 그래도 올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거 보면 44억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467억이잖아요. 그러면 뭐다? 설계가 끝나고 이제 뭐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는데 이제서야 좀 하는구나. 12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구나. 이거 18년. 아유 진짜 지칩니다. 지쳐. 아유 진짜 지겨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467억이다. 의미를 가지란 얘기예요. 그동안은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미를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안으로 연결될 여러 상황들, 천안에 대한 어떤 서울과의 GTX 연결에 대한 부분들, 청주공항까지 연결에 대한 부분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안의 구도심을, 물론 지금 제가 지난주에 천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역, 그다음 천안역 다 갔다 왔고요. 불당지구, 그다음 탕정지구 다 갔다 왔고요. 천안의 구도심 앞으로 가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다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새로 공사 중인 힐스테이트까지 제가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안 구도심 다시 한번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충청광역권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중 1단계 구간이죠. 계룡 신탄진 1단계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무궁화가 이제 안 다닙니다. 무궁화 안 다니고요. 거기를 일반 전철이 다니는데 두량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출퇴근에 기존에는 무궁화호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녔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닌다. 40대에서 60대 사이 정도 다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의 환승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출퇴근의 의미는 상당히 있다. 근데 그게 314억이 배정이 됐다. 의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지금 예산을 보면 안 되겠잖아요. 되겠어 26년에? 요거보다는 한 1년, 2년 정도 더 잡으시는 게 맞다. 맞죠? 상황적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이제 그 안에 사업들이죠. 예,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고 요거는 구미 쪽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구미 김천에서 이렇게 김천까지가 2단계, 구미까지 1단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량짜리 열차가 다니는 거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철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미 또 그 중간중간에 산단 이런 데서 이제 대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니면 구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다음에 산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171억으로 잡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개통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다? 기존에 있는 경부선, 호남선, 열차, 무궁화 없어요. 이제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근거리 교통의 철도는 안 다닐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죠? 전철인 거죠. 맞죠? 전철. 1호선 같은 전철. 근데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달릴 수 없죠. 10대씩 다닐 수 없잖아요. 8대도 많다. 4대도 많다. 2대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대 붙여서, 중전철 2대 붙여서 간다. 그런데 환승이 된다. 교통이 된다. 그러면 수요는 있을 거다. 그리고 촘촘히 다닌다. 무궁화 하루 10대 다니는데 전철 하루에 40대 60대 다닌다.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권, 충청권 다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월곶, 판교, 복선전철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20소년 이미 물 건너 갔죠. 올해 687억. 앞으로 들어갈 게 2조 원, 1억 1조 8천억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언제 되겠어요? 2030년 봐야 돼요. 경광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687억. 또 올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게 한 2천억 들어가야 돼요. 물론 기존에 뭐 연부액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야 28년, 늘어지면 30년. 왜? 일반 철도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면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일반 철도기 때문에 구간별로 운행할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세월화 대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곶에서 판교잖아요. 판교에서 지금 어디까지 가죠? 부발까지 가잖아요. 맞죠? 여주까지. 여주에서 어디까지 가요? 넘어가야 됐잖아요. 맞죠? 여주에서 원주까지 가야 되는데 여주 원주 사업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큰 맥락 사업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시간은 약간씩 늦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라야 28년, 늘어지면 30년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주 원주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거 30년입니다. 2030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았을 거에 뿐한 거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422억 아무래도 연부액이 많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으면 그나마 난 거, 이건 그나마 난 거예요. 근데 이건 누적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큰 결은 애가 붙어야 돼요. 선로가. 그래야지 강릉까지 가지, 그래야 어디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늘어질 겁니다. 요거는 미리 돼서 운행할 수도 있죠. 요거는 30년까지 넘게 보셔야 됩니다. 수원발, 인천발, KTX. 중요한 건 중간에 평택에서 오송까지 이어지는 선로가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서 물론 26년, 27년에 개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 운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되게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게 해석만 하지 마시고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맞죠? 이게 다니려면 어떤 구간이 해결이 되냐면 이게 KTX 이음 열차가 운행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KTX와 KTX 이음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다니려면 아무래도 중간에 선로가 좀 용이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그 사업이 상당히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지하로 다 뚫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운행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열차가 초기에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평택에서 오송까지 가는 선로가 트래픽이 상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봉산 옥정, 아까 이제 제가 옥정에서 포천 맞죠? 그거는 셔틀 또는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고요. 올해 1,029억이 잡혀 있다. 예, 광역이고 70%다. 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춘천 속초, 저는 이거 좀 놀랬어요. 맞죠? 3,213억. 오, 이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예, 2022년 무역 총 3,213억. 저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될 줄 몰랐어요. 상당히 다코스입니다. 다코스. 춘천 속초 다코스. 어디를 보셔야겠죠? 속초를 봐야겠죠. 중간중간에 땅, 속초는 뭐요? 예, 땅 또는 아니면 주변에 어떤 도로, 그렇죠? 속초역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이 상황들, 주변 여건들 다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서울에 있는 동쪽 사람들, 또 북쪽 사람들. 많이 갈 거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차량도 많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굳이 차를 안 가지고 가도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차를 좀 렌트를 한다거나 시간별로. 그래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좀 좋고 저는 상당히 지금 예산을 보고 좀 놀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7년은 힘들지만 그래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주광양 경전선입니다. 진주광양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장항선 끝도 없습니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장항선 아까 봤던 신창대야 그 위쪽 아래쪽 장항선입니다. 이것들 다 개량한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50분 정도 방송했고요. 제가 이거 굳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약간 긴급해서 방송을 찍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 내년에 철도 예산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서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구독자 5,000명 넘으면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저에게도 많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브TV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